자, 황준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고신측 장로님이시죠. 예, 예수 몇 대 믿었습니까? 제 아들까지 5대째입니다. 아들을 목사 만들었죠. 예, 자, 보십시오. 형님도 목사죠. 예, 동생도 목사죠. 예, 아마 여기 어디 와서 앉아 계실 거죠. 예,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잘 들어보세요. 육군 사관학교 나왔죠. 예, 한국의 최고의 절정의 사단인 1사단장 하셨죠. 예, 1군단장 하셨죠. 자유툰 부대 사단장 하셨죠. 예. 참, 장로님,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맺어진 협정이 휴전협정이잖아요. 네. 휴전협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휴전협정. 여러분 뭐 이제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휴전은 쉴 휴자, 전쟁을 잠깐 쉬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기세 좋게 많은 준비를 해서 남침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믿음과 친분으로 자기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게 빨리 유해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지만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반격을 해서 저 두만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 사실은 미국의 트루먼이 잘 결심을 했으면은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때 통일이 될 뻔했는데 메가더 장군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예. 만주 지역에 원자탄을 투하하자. 히로시마 원자탄을 그렇습니다. 한번 예. 중국에 더 쓰자. 예. 사실은 김일성이 계속해서 소련과 중국 모택동이한테 남침만 하면은 바로 이긴다. 지원해달라, 승인해달라 할 때 중국과 소련이 승인을 못한 것이 바로 원자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했어. 3일 만에 서울이 먹혔어요. 그리고 3달 만에 부산, 대구 빼고 낙동강까지 다 먹혔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 그때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공부해야 돼요. 등록금 100만 원씩 낼래 안 낼래? 한국에 미군이 2번 왔어요. 2번. 첫 번째 온 미군은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니까 일본 천황이 떨리는 소리로, 쥐새끼 같은 소리로 나는 신이 아니여 무조건 항복합니다. 사실 그때요, 따그라트 메가더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요 미조리 함성에 딱 들 때가 저 일본 천황의 목을 딱 쳐버렸으면요 일본이 기독교 나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도 살살 비니까, 살려만 주면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한다고 살살 비니까, 그래서 천황을 살려줬어. 그래서 일본은 신이 지금 800만 개예요. 일본이 기독교 나라가 못 된 거예요. 그런 찰나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일주일 만에 부산항을 통하여 왔어요. 왜 왔느냐? 온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때 일본 천황이 항복은 했지만은 그때 전쟁을 주도하고 이끈 것은 일본의 군부였습니다. 이 일본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관동 지역 또 동남아까지 엄청난 군대를 이미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일본 군부는 처음에 천황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 왜 이제까지 잘하고 있는데 뭐 왜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매스컴이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탄의 위력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듣거나 전화로 들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일본군 예. 야전군 사령부가 예, 원자폭탄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맛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지가 살아있는 신이란 놈이 폭탄 하나 맞고 항복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거 일본 저항했습니다. 천황까지도 우리가 없애버리고 새로운 일본을 조선 땅에다 만들자. 예. 일본 군부가 맞습니다. 그때 일본 군부가 주둔했던 자리가 용산이었었죠. 예, 예. 그 용산은 곧 몽골이 항구를 지배할 때도 거기가 군사기지였어요. 그런데 2005년 3.1절 때 노무현이가 3.1절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연설했냐? 잘 들으세요. 등록금 낼래요, 안 낼래요? 얼마 낼래요? 그렇지, 100만 원. 근데 내가 100만 원을 탕감해 줄 수도 있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한 번만 해주면 내가 100만 원 안 받을게. 자, 노무현이가 뭐라고 연설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거를. 자, 장로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이제 용산기지 이전이 결정되었다. 몇 년이 지나면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반환될 것이다. 또.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던 그 용산기지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돌아온다. 자, 이제 용산에 있던 미군 부지가 평택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을 때 맞습니다. 노무현은 2005년 3월 1일 날 이렇게 말했어요.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인 그 용산기지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들어온다. 그럼 누가 간섭과 침략과 의존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간섭 침략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네. 미군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간섭하고 침략군으로 왔습니까? 아니, 미군이 지금 평택에 와 있는 미군이 침략군으로 왔냐고요. 48년도에 처음에 들어와서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45년. 그 임무가 끝나서 다시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우리가 국가 전망의 위기에 있을 때 6.25 때. 그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미군은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고 나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일주일 안에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냐? 그대로 놔뒀다가는 한국이 제2의 일본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야. 군인들 중심으로. 그래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켜서 옷을 벗기고 손으로 묶어서 부산항을 통하여 보낼 때 일본에 도착하면 자기 집에 갈 차비만 줬어요. 차비만 주고 부산항을 통하여 다 묶어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미군이 한국에 잘 왔어요, 안 왔어? 그래서 와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켜서 딱 묶어가지고 부산항을 통하여 내쫓았어. 군복을 다 벗겨버리고 민간 옷을 갈아입혀서. 그래서 다그라스 메가더의 밑에 삼성장군, 우리 장로님 별 3개거든. 하지 중장이 다그라스 메가더의 이 한국의 총참모장이야. 와서 이양옹겸에 나라까지 세워주고 가자 하고 여론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 중장이 첫째, 공산주의가 좋으냐, 둘째, 사회주의가 좋으냐,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어봤더니 이 멍청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대답한 사람이 82%예요. 그때 하지 중장이 하도 기가 막혔어.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리는 간다. 왜? 봐라, 국민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82%가 말했어. 너희 나라는 지켜줄 의미가 없는 나라야. 우리는 간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하는 말이 울면서 가려면 무기는 좀 그대로 놔두고 가라. 탱크하고 비행기하고. 그랬더니 요거 놔두고 가면 너가 요걸 가지고 북한으로 북치 말라 그러지? 필요 없어. 싹 가지고 미군이 1949년
6월 30일 날 철군을 해버렸어. 군사 고문단 517명만 남겨놓고 철수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미군이 갔어요. 가자마자 잘 들어봐요. 애치슨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을 선포했어요.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한국에 가서 좋은 나라 세워주려고 도와준다 그랬더니 미군 나가라고 한다. 누가? 남노당들이 시청 앞에서 빨간 띠를 메고 박헌영 일파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미군은 물러가라. 그래서 좋아 간다. 그래서 간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통보하니까 이승만이가 울면서 무기만 좀 놓고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 잘 들어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천재요 천재.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천재요 천재.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애치슨 국무장관이 이제 우리는 한국에 관심 없어. 왜? 국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세워달라는 게 82%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다 하면서 애치슨 국무장관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 없어. 우리는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는 선을 일본의 홋카이도, 대만, 필리핀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한국은 뺐다 이거예요. 이렇게 딱 선언하니까 1년 만에 일어난 것이 뭐예요? 6.25예요. 뭐라고요? 3일 만에 서울이 먹혔고 3개월 만에 부산, 대구만 남겨놓고 낙동강까지 다 먹혔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때 전후의 지체를 한번 부르고 넘어가야 돼요. 반동 준비. 아 참나 이거 전부 다 방위 출신들만 모여가지고 반동 준비. 야! 다시 한번 반동 준비. 야! 전후의 시체 가보겠습니다. 부산이여 일어나라. 부산이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겨야 된다. 경상도여 일어나라. 4월 10일 날 이겨야 된다. 전후의 시체를 가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언니처럼 떨어져 서로여 잘 잡아. 우거진 수포를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조폭영아 잘 이끌어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 담배 연기 속 사라진 전후야. 아하 고개를 넘어서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야 잘 이끌어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송이 피어나 반기어 주는 노들 강변 전너 잠드는 전우야. 퍼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그 기분은 철감모를 손으로 어루어 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 똑같은 결과. 만세!
내가 부산에게 칭찬 한번 해줄게. 부산이 있기에 우리는 6.25를 이겼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이겨야 됩니다. 아멘. 4월 10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군이 일단 갔는데 다시는 미군이 한국에 올 수는 없어. 그런데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켰어. 일으키니까 세상에, 이거 잘 들어봐요. 기독교인들은 뭐가지 힘주고 다녀야 돼. 그때의 대통령이 트루만이에요. 트루만. 누구라고요? 트루만한테 빌리그램이라고 들어봤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협박조의 전통문을 대통령한테 보낸 거야.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을 대표하는 멘토한다고 하는 김장한 어르신, 또 김상환 목사님, 정신 차려. 빌리그램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한테 대든 거야. 빨리 미군을 재파송하세요. 1년 만에 49년 6월 30일 날 철군한 미군을 다시 파송하세요. 이유, 한국 땅에는 기독교인이 50만이 살고 있습니다. 미군이 다시 가지하려면 50만의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자가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미군을 다시 안 보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빌리그램은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했는가? 빌리그램의 부인 사모님이 선교사가 평양에 왔다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빌리그램 사모님이요 6.25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빌리그램 남편의 모가지를 잡고 빨리 전화해 당신만은 들을 거야. 그때에 미국은 라디오 문화가 전 국민들에게 다 있었어. 우리나라는 그때 라디오 없었어. 근데 그 라디오 설교를 통하여 빌리그램이 국민의 봉사가 됐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장경동하고 똑같은 사람. 장경동 목사님, 빨리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가요. 빨리 만나러 가. 그래가지고 빌리그램 부인이 대한민국은 나의 태어난 제2의 조국이야. 나는 대한민국을 김일성이한테 넘겨줄 수 없어. 당신이 빨리 트루만 대통령한테 협박 편지를 해. 그래서 협박 편지를 해서 두 번째 미군이 일주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오게 되었죠. 만약에 미군이 두 번째로 안 왔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없죠. 없어졌죠. 그런데 그 미군을 두 번째로 불러온 것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하니까 빨리 미군을 파송하라고. 그래서 빌리그램 사모님이 막 붙잡고 오니까 여자를 이길 남자가 있어 없어?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빌리그램을 왜 잊으면 안 되냐면 트루만 대통령을 협박해서 미군을 다시 파송시킨 것뿐이 아니라 6.25 전쟁 때 군목으로 빌리그램이 직접 온 거야. 여기 군목으로 왔어요. 군목으로. 아멘. 나는 이 말을 빌리그램 전도집회 1974년 3년 여의도에서 할 때 직접 들었어요. 직접. 내가 6.25 때 군목으로 여기 왔었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온 미군은 누가 불러왔냐? 김일성이가 불러온 거야. 김일성이가 6.25 안 이겼으면 미군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새끼들이, 누가 좌파 개딸들 미친놈들이 세상에 지들이 미군을 불러왔거든. 근데 미군 물러가라 그래. 그럼 돼 안 돼? 그러면 미군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북진을 해서 평양을 점령하고
두만강 압록강에 가서 최초로 군인이 수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선물로 바쳤어. 아멘. 그걸로 사실은 통일될 뻔했거든. 그런데 중국 떼국놈 새끼들이 기어들어와가지고 다시 서울을 2번 뺏겼어. 2번. 서울이 2번 넘어갔습니다. 어디까지? 수원하고 평택까지 또 뺏겼어요. 그러다가 미군이 다시 반격해서 서울과 평택과 이걸 2번째 다시 찾았어. 9.28 수복을 했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북한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휴전협정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서명하러 안 갔어요. 자, 장로님, 휴전협정서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 휴전협정서에 서명한 것을 보면은 위에 김일성이가 있습니다. 북한 대표죠. 팽덕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죠. 그 다음에 클라크, 이때 유엔군 사령관이자 미군 사령관입니다. 그 밑에는 남일, 북한의 쉽게 얘기하면은 국방장관 겸 참모총장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해리슨, 유엔사의 참모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예. 이승만이나 예. 여기에 정일권 같은 예.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서명 안 했어요? 이승만은 왜 서명 안 했어요? 휴전협정에 왜 서명 안 했어요? 이 서명을 하면은 미군이 당연히 물러나고 미군이 빠지고 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미 미군들은 1차,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정제까지 계속해서 싸움이 났고 이 싸움 때문에, 전쟁 때문에 자기들의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엄청난 희생을 하고 하니까 그때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게 히피족들입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여러 국가인 미국이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미군을 철수하겠다, 크리스마스 이전에 철수시키겠다는 이런 보관을 갖고 있었고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서명할 수 없다고 했고 미군이 나가면은 철수하면은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이렇게 미국을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것입니다. 자, 나는요 애국자라서, 내가 애국자라니까 왜 반응도 없어? 미국에 풍야로 가면 알랭톤 국립묘지를 내가 꼭 가요. 그리고 미국은요 주마다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죽은 4만 3천 명의 미국의 청년들을 위하여 주마다 다 기념비가 있어요. 유저지도 있고 저 캘리포니아도 있어요. 내가 풍야로 가면 여기에 저 미군 참전 기념비가 있냐 그러면 있다 그래. 몇 시간 걸려? 2시간. 내가 거기 가봐요. 가보면요 국립묘지, 장로님도 그 여러 번 가봤죠? 네, 알랭톤 국립묘지, 여기 사진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에 가보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순직한 군인들이, 나는요 솔직히 이때 미군이 와서 4만 3천 명이 죽었는데 청년들이, 난 얘들이 동네 깡패 그리고 불량배 이런 애들이 죽은 줄 알았어. 아니고 시카고를 갔더니 세상에 현재 학생인 하버드, 프리스턴, 콜롬비아 현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전선에 뛰어들어와서 학업을 중지하고 와서 죽은 사람이 4만 3천 명. 그래서 이 국립묘지 앞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노라.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런데 노무현이가요 하도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으로 초청해서 바로 그 다음날 알랭턴 국립묘지 앞에다 딱 세웠어. 걔 노무현이가 물었어. 노무현 영어 못하거든.
야, 영어로 써인 거 저 해석 좀 해봐라 했더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놓으라. 그때 노무현이가 머리를 콱 쳐박고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노무현의 터닝 포인트의 사상이 거기서 일어났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FTA를 합의했어요. 제주도 강경기지를 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노무현은요 3대 좌파 대통령 중에 종류가 좀 달라요. 좌파로 들어갔다가 제대할 때는 우파로 제대합니다. 이해됐어요? 빨리 등록금 내요. 나한테 등록금 내라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중에 결국은 자기를 추종하는 종교적 지도자까지 올라갔던 노무현이가 노사모한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났어. 그래서 노무현은 비참하게 자살로 마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선각자 중에 선각자인 조용기, 김중곤은 이미 벌써 아는 거야. 20년, 30년 전에 아는 거야. 조용기 목사님의 직접 음성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집이 자, 어찌하여 경상도 목사들이, 경상도 장로들이 어찌하여 조용기의 말을 안 듣냐 이거야. 조용기 말을 안 들으면 돼, 안 돼? 그러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조용기가 불러가지고 장경동하고 나한테 시켰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아는 거야. 그러면 전라도의 최고의 지도자인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머슴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설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세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해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어찌하여 전라도 목사들과 장로들이 최고의 지도자인 김중곤의 말을 왜 안 듣냐 이거요. 왜 안 들어 도대체가 왜 안 들어? 미친놈들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김중곤 조용기 목사 말을 안 들으면요 대한민국은 끝나버려요. 반드시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설계하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예요. 그러면 이승만과 박정희 없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좌파 빨갱이 전라도 경상도 주사파 무슨 뭐 개딸들 모든 사람들도 이승만과 박정희 혜택을 봤어 안 봤어? 그런데 이승만의 지지율이요 3%밖에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북한이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박정희가요 18%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인기순 1위가 노무현이요 2위가 김대중이요. 지금요 문재인이가요 지지율이 40% 밑으로 안 내려가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북한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민이여 일어나라. 아멘. 이승만과 박정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는 거야.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특별히 휴전협정에서 이승만이가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승만 때문에 붙잡혀 있는 미군이 평택에 지금도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절반은 이게 사기에 넘어간 거야. 프랭카드를 보내주시면 자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딱 절반이요 5대5에 안동에 가면 민속놀이 차전놀이가 있어. 차전놀이 딱 붙어가지고 요 차전놀이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4월 10일 날 이루어져요. 전 국민의 절반이 사기를 당했어. 뭐냐? 연방제 통일하자는 거야.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거야. 평화협정, 종전협정. 요거 문재인 이재명이가 지금도 신앙처럼 주장하는 거야. 세상에 문재인이가 몇 달 전에 서울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 내가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윤석열이가 1년 만에 다 무너뜨렸다. 장로님, 예. 자기가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예. 경제를 망쳐놓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반역죄를 저지르고. 아니 평양 가서 9.19 군사 합의한 것은 반역이 아니요?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아니 그런 놈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내가 5년 이루어 놓은 걸 이 윤석열이가 1년 만에 무너뜨렸다. 그러나 윤석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윤석열은요 딱 깔아차린 거야. 우리가 대선할 때 힘을 합쳐 정권을 안 가져왔으면 아찔할 뻔했다. 들어보세요. 윤석열은 간파했어.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그렇지. 1년 우리가 동안 해보니까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절제할 만큼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표현한 것이 이 정도야.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 정권을 안 가져왔으면 아찔할 뻔했다. 아찔할 뻔했다가 뭐냐?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갔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쳐 정권을 우리가 안 가져왔으면 힘을 합쳐 요거는 뜻이 뭐냐? 강화문이 아니었으면
해독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킨 거야. 물어보겠습니다.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봐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지어박으면서 인사해. 당신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4월 10일 날 차전놀이가 또 이루어져. 왜? 국민의 절반이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거 해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되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연방제 통일은 북한이 여러분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평화종전협정을 맺자, 모든 것의 뒤에는 이 남한을 이제 정복하려면은, 적화하려면은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는 우리 자체 군사력도 못 당하지만은 미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대하는 단 하나는 남한의 내부의 갈등과 남한의 주사파 운동권, 종북, 친북, 친중, 반미 세력이 점점 힘을 얻어서 남한 스스로 붕괴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70석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제멋대로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200석 확보하지 못하면은 다시 또 주도권을 넘겨주면은 윤석열 남은 3년 반 임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권 넘어갑니다. 탄핵이 되니까 바로 탄핵이니까 정권 넘어가면은 그냥 망합니다. 한 석이라도 지면 바로 탄핵이요. 이걸 윤석열은 알고 있는 거야. 공개적으로도 말을 했어. 탄핵시키려면 시켜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따가 장학일 목사님 나와서 쌍특검법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국민들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잘 들으시라고.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장춘체육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어떻게 연설하는가 핵심만 딱 들으세요. 연방제 통일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유엔군 사령 철수를.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라는 것을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문재인이. 그러면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총 여기 남한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뭐 한 30명 전후. 30명? 30명 그거 있으나 말하지. 그거 나가라 그러면 그만이지. 30명이 뭔 도움이 돼요?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처럼 6.25 때처럼 신속하게 유엔군이 미군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우선 유엔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도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 가운데 세월 다 보냅니다. 자, 예.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의 직원이 30명밖에 안 되지만 16개 전투부대를 지원한 16개 나라의 대표단들만 지금 있는 거죠. 예. 거기 사무 지원에 가서 합해서 30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가버리면 다시 북한이 침략을 하면 미국의 의회도 새로 해야죠. 다 새로. 상원의원. 예. 근데 미국은 회의하면 시간이 늦어요. 회의하다가 3달 가버려요. 그러면 부산까지 다 먹혀.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데 문재인이 개자식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달라고 국제사회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문재인 이 개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장관님?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죠, 당연히. 예. 어떻게 해야 돼?